첫 번째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러 9시에 갔었죠, 서울구치소에. 한 2시간 정도 대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이 집행이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돼서 김건희 특검이 철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으로 이 부분부터 한번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뉴스 볼 때마다 이거 도대체 이게 가능하기는 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 구속이 돼 있잖아요. 구속영장 발부가 돼서 구속이 돼 있는데 또 무슨 체포영장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전례도 있고요. 체포영장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출석 불응 또는 출석 불응의 우려가 있으면은 청구를 하고 발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속이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기간 내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번 사안처럼 체포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도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국정농단 사건 때 그때도 구속수감 상태였던 최성원 씨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발부돼서 그땐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대장동 사건 때 당시에 이제 그 곽상도 전 의원한테 그 퇴직금 50억 준 문제 이거 수사하면서 당시에 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었죠. 그 화천대유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된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럼 이거 집행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 이게 특검이 발부는 받지만은 집행은 누가 해야 되냐면은 교도관이 합니다. 그 교도관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구금 시설이잖아요. 구금 시설이라는 데서는 이 사람들이 이 재소자들의 신병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영장을 발부받았어도 특검이 영장 가지고 들어가서 윤 전 대통령 끌어내올 수가 없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특검이 지휘만 할 수 있고 집행은 교도관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특검이 굉장히 맘먹고 갔던 게 그전에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현장에 가지는 않고 교도관들을 지휘만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심지어 특검보까지 갔습니다. 특검보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검사 한 명 데리고 가고 수사관도 한 명 데리고 가고 이렇게 정말 거하게 갔단 말이에요. 뭔가를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교도관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교도관 입장에서 맘대로 끌어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규정상 이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자해 위험이 있거나 바로 물리력을 쓰지 않으면은 굉장히 신체에 위험이 가해지거나 공중에 위험이 가해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대통령이 안 나간다는데 버티는 사람 맘대로 팔다리 잡고 끌어내고 막말로 왜 우리 그 보쌈한다고 그러죠? 앉아있는 사람 있으면 그대로 드러내서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이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재소자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권 침해 진정이 가장 많은 기관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교도소 구치소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구치소라는 데가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은 곳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수감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꼭 한번 뭐만 잘못하면은 바로 진정 넣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지금 어제네요. 민주당 의원들이 떼거지로 서울구치소 갔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갔습니다. 집행을 압박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 자리에서 구치소장한테 도대체 왜 못 끌어내냐. 건강에 문제도 없다면서 그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 구치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다. 재소자들이 구속돼 있으면서 재판이나 이런 그 수사 같은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버티는 경우 굉장히 많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백혜련 의원이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 이런 대답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나가고 버티는 적이 없는데 참 힘드네요. 그런 대답을 기대를 했을 텐데 구치소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냥 해당 뭐 법원이나 검찰에 이 사람 안 나간대요.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왜 많을 수밖에 없느냐? 이게 사실 보통 재판이나 수사에 안 나가면은 법원이나 검찰의 압박 수단이 뭐냐면은 너 그러면 구속한다 그거거든요. 근데 재소자들 어때요? 이미 구속이 돼 있잖아요. 한마디로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일반 재소자들도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불러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면은 구치소나 교도소 입장에서는 뭐 속된 말로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이 또 안 나간다고 하네. 안 나간다네요. 그리고 통지 보내고 만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실 민주당 쪽에서 이거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떼거지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저렇게 법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가 뭐 자칭 법치주의자라고 하고 대통령까지 하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법 집행에 협조를 안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집단으로 찾아가고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재소자가 안 나간다고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리력을 써서 끌어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도 특검이 가든 특검보가 가든 이건 어렵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많았었고 결국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집행이 무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대치를 하다가 결국 돌아온 것이죠. 자, 정말 이옥희님 말씀대로 이쯤 되면은 이거는 뭐 복수 그리고 망신 주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안 나가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도 문제이고 강제로 끌어낸다 한들 그 사람이 제대로 진술을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갇혀서 앉혀놔도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애초부터 굉장히 무용한 절차였다. 특검법까지 가가지고 어떻게든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굉장히 좀 오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버는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간 것부터도 오버죠. 왜냐하면은 이 특검이 어떤 특검입니까? 여야 합의가 아니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들로 꾸려진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만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만든 특검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네들이 임명한 자기네들이 꾸린 특검인데 어른이 알아서 잘 하겠지. 그리고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냥 믿고 지켜보면 되는데 굳이 구치소를 떼거지로 찾아가서 구치소장 불러가지고 왜 강제집행 안 해? 압박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번에 특검보까지 가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도 결국 현행 규정상 본인이 버티면은 방법이 없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례는 숱하다. 그래서 결국 영장 집행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제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체포영장이 보통 유효 기간이 7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못하더라도 다음 날 또 다른 날 가서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무용한 보여주기이고 망신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또 할지 또 이렇게 찾아가서 집행을 시도할지는 좀 저는 조금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요. 이렇게 되면은 찾아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은 체포영장으로 그러니까는 이 지금 특검 사무실이 김건희 특검 사무실은 광화문의 KT 빌딩이거든요. 거기로 강제로 데려올 계획이었는데 본인이 버티니까 지금 무산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체포영장 유효 기간 동안에 그냥 찾아가서 거기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 이 정도를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도 불응을 한다 그러면은 뭐 속수무책인 거죠. 다시 또 체포영장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똑같은 상황 반복이 될 거고 계속 이런 상황이 되풀이가 된다면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진술 없이 그냥 그대로 뭐 기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박경환이 말씀대로 정말 이거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권력을 가졌으면은 통 크게 좀 하지. 정말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 민주당 정권 넘어갔고 특검까지 꾸려졌고 이렇게 됐으면은 그냥 절차에 따라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아니 지금 이렇게 진술 거부하고 인치 거부하는 사례가 오히려 빈도로 따져보면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쪽 인사들한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진술 거부가 기본적인 태도였던 경우가 많았어요. 난 수사기관에 협조 안 해. 난 법정에서 다툴 거야. 그래서 그냥 법정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냥 진술 없이 기소가 됩니다. 법정에서도 진술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었고 법정이 재판을 하는 법정이 아니라 거의 스크럼 짜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뭐 운동의 현장 같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무리한 망신주기식 수사 망신주기식 인치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결국 이제 인치 실패한 소식 하나 다뤄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어제 자정 좀 지난 시각이죠. 나온 영장 결과 간단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결국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조계에서도 이게 과연 영장이 나올까? 좀 굉장히 조금 지켜보고 있던 사안이었었거든요. 혐의가 그렇습니다. 그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를 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관련 혐의로 내란 주요 임무종사자 혐의가 적용이 됐고 또 이 관련자들한테 지시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직권남용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전단수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서 위증 이렇게 범죄 사실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도 좀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지시를 했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단전단수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직권남용을 하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거를 기자들도 알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특검부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직권남용은 미수처벌 규정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영장을 이렇게 칠 수가 있죠? 라고 물어보니까 당시에 이제 박지영 특검보는 아니 이게 미수가 아니고 기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이 행위 자체를 아마 기수로 보는 것 같은데 그것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법조계에서도 이거 직권남용 미수인데 이게 처벌 대상이 되나 그런 의문이 있었고 또 이제 뭐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도 아니 이게 계엄 상황에서 단전 단수를 지시한다는 이런 직권 자체가 행안부 장관한테는 없다.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라는 거는 직무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남용을 해야 되는 건데 나한테 직무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남용이 되냐. 그렇게 주장을 해서 과연 법조계에서도 이게 영장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었는데 결국은 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은 영장 발부할 때는 굉장히 이유가 짧아요. 이번에도 그렇더라고요. 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바로 영장이 발부됐고 결국은 이 영장 발부의 시사점은 여기 있다고 봐요. 국무위원으로서는 최초로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동안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 계엄 관계자들은 주로 군 경찰 관계자들입니다. 당시에 현장에 출동을 했고 선관이라든지 이런 데 출동을 했던 군 경찰 관계자들인데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으로는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처음으로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장에 지금 목 밑까지 수사 상황이 목 밑까지 쳐 올라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전 총리도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압박감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돼서 구속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적어도 그때 당시에 계엄 관련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계엄 관련된 의사결정에 조금이라도 관여가 있던 사람들 이런 국무위원들에게도 수사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린 것으로 봐야겠죠.